정교조 교사들이 4.13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페이스북에서 한 200~300명 뒤져가지고 네. 공무원들, 정교조 교사들 찾아내서 네. 그 중에서 선거 위반한 사안들을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네. 솜방망이 처벌을 하길래 네. 그 당사자 그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냐? 네. 국정원은 그렇게 세게 때리면서 예. 그랬더니 판례가 예. 약하대요. 예. 판례대로 자기들은 처벌을 했다 이거요. 네. 그래서 그런 판례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다시 재판단을 하면은 거기에 준하게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네. 알았다. 그래서 제가 대검에다가 63명을 다시 추려가지고 고발을 했고 63명 중에 네. 55명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수위는 33명은 기소유예, 죄가 되는데 한 번만 봐준다 라는 취지. 예. 죄를 인정한 거고. 예. 22명이 구공판에 회부가 돼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예.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금을 받았어요. 예. 벌금 100만 원 받으면은 거의 파면감이죠. 예. 퇴직금 잘 받. 예.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정교조를 제가 그렇게 혼을 냈는데 네. 그때 이영주도 같은 피고발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영주만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영주가 거기 더 있다는 걸 듣고 제가 가서 했는데 어쨌든 이영주도 경찰에서 2년 동안 수배범을 제대로 잡지 않았잖아요. 법 형평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며칠 전에 작년 12월 27일이었나요? 네. 예. 이영주 그 사무총장이 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체포가 된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진짜 정말 경찰관들의 어이없는 수배자들을 안에 있는 거를 알면서도 참 어떻게 범죄자를 놓고도 그건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잡지 마라 이거죠. 예, 잠깐만.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년 넘게 수배령이 떨어진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이 경찰의 수뇌부나 잡을 의사가 없으니 지금까지 못 잡고 있던 거를 지난 2017년 12월 27일 날 우리 김상진 단장님과 시민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정말 시위 호소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잡았는데 그때도 경찰서로 간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또 병원으로 갔더라고요. 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사법부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좌파 진영은 고소 고발을 당하더라도 이 수사도 안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지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돼서도 잡아가지를 않고 이런 편파적인 것들이 태반인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만 명 계좌 뒤지고. 우리 우파 진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로운 대표 정용무님이 좌파들을 많이 고발을 했어요. 참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그다음에 경실련, 노무현 재단, 그런 재단들을 예전부터 고발을 해 오셨는데 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안 했죠. 특히나 이번에 퇴진행동,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퇴진행동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우리 국민들 계좌는 2만 명이나 뒤지고 제가 듣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건으로 해서 아마 곧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받을 때 은행들이라든지 이제 재판을 오래 하셔가지고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하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 쪽에서도 앞으로 좌파들의 못된 부분들,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것이 저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앞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할 건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은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문제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이 될 겁니다. 돼야겠죠.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와서 법원에 증인 채택이 돼 있고 와서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신검을 받으면은 우리 쪽에서 예전에 강용숙 씨가 1억 준다 했죠. 또 다른 분이 3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이상을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웃긴 게 박원순 아들의 자녀가 일남 일녀로 알고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한 부부가 해외로 나가서 무려 2년 동안 명절 때 한국에를 안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이번 설 때 다른 분들한테 좀 강조를 좀 해주시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꼭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라는 부분, 당위성 부분에 있어서 왜 서울시장 아들은 금태 둘렀나? 법원의 명령인데 왜 와서 공개 신검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국민들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더군다나 시장 아들이 뭔 꿀린 게 있어서 2년 동안 명절 때 한국에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번엔 좀 와서 효도도 좀 하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빚이 7억인가 8억인가 된대잖아요. 1억 3천만 원 받아서 아버지한테 빚값을 하고 효도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 인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 뭐 박원순 시장한테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찐따가 붙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다. 라는 동정 여론도 피어나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선거에 도움도 되는데 와서 효도를 좀 해라. 라는 게 취지고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감옥 갈게요. 라는 게 저희 피고들의 지금 일관된 생각들입니다. 참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우 우리 사법권이 참 또 하나가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제가 민영사를 또 하고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제가 트윗글 좀 썼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이 시 예산을 갖고 한 것 같던데 어쨌든 민형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지금 원래 제가 2번이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공직선거법도 벌금 700만 원인데 징역 8개월이란 실형을 구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해서 이제 탄원서도 제출하고 하니까 벌금 100만 원으로 이제 줄여졌는데 그걸 검찰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 자신들이 항상 말하는 주장이었던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뭡니까? 검사들의 의견은 항상 똑같다. 검사들의 판단은 항상 똑같다는 어떤 판례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검사가 이렇게 판단하면 이 검사도 똑같다. 그가 이제 검사들의 동일체. 그래야 되죠. 법이 달라지면 안 되죠. 검사가 달라지면. 그러면은 자신들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 검찰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최고형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바뀌는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인지 검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외쳤던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게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근데 지금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항상 저한테 협박질을 좀 했었죠. 너 고발해버리겠다. 성남시 직원들은 김상진의 트윗을 어떤 식으로 법률 검토를 하세요. 막 이런 걸 공개적으로 트윗을 했고 트윗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한 번은 김상진 신상을 털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상 털려버렸어요. 완전히. 그걸 가지고 제가 댓글 부대 형사 고발을 했는데 그걸 또 무혐의 처분하더라고.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 정말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예. 신상 털어주세요 요청을 예. 상습적으로 했어요. 상당히 상습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만 6건이에요. 저 포함해서. 인터넷상에서 신상 털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신상 털린 것은 예. 기본인데 네네네. 문제는 공포감이 듭니다. 한번 신상 털려보면은 진짜 공포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제가 우연히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쭉 들어가 봤더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치 트윗을 어마어마하게 되고 반정부 활동, 반정부 트윗, 이재명 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속 리트윗 부대로서 움직여왔고. 그거 뭐 국정원하고 다를 바 없네요. 국정원장이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징역을 4명이나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언론이 문제죠. 보도를 안 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어떤 그 나팔수 역할을 쭉 해왔단 말이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이재명은 그 SNS 잘하는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줬어요. 해외 연수에도 또 포함돼요. 그 고가 자료가.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 자료 있습니다. 있습니까? 법정 자료로 다 제출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폐해가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 SNS 활동 잘했다고 행자부 장관한테 상 받았다고 자랑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성남시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다 무슨 교통과 무슨 과 해서 거기에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은 그럼요. 자기 업무가 있죠. 주무관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SNS 강의를 시키고 SNS 잘하면은 승진시켜주고 업무를 하나 더 늘렸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이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으로 그럼 고발을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자, 이 사안이 지금 2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 의뢰 들어간 건이에요. 최초의 담당 검사한테 제가 이재명이가 그 전에 그 공직선거법으로 저한테 또 고발당해서 조사받을 때 그때 한 10건 정도 되는 사안 중에 8건밖에 수사를 안 받고 나왔어요. 이재명이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큰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4건은 수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 검사한테 제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검사가 그 수사를 하려면은 하루가 걸린다 했어요. 그러면 그 검찰에서도 그 사안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루가 걸린다고 했는데 검사가 교체되고 나서 검사가 2년 동안 수사가 안 했으니 교체가 되고 나서 이 현재 검사는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 기준입니다. 제 판단 기준으로는 제가 판례를 좀 봐봤는데 사전선거운동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의 판례를 좀 봐봤을 때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올 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가 들어갔으면은 이재명은 현직에서 지금 잘라져 나가야 돼요.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날라가고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 경기도지사를 나온다, 서울시장 나온다, 뭐 시장을 다시 나간다. 도지사로 나온다 그러는데. 도지사 나온다는 소리 많은데 지금 공직선거법 수사를 안 하고 다음 선출직 선거가 코앞이단 말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촉구 집회를 이제 어제도 했고 오늘은 이제 박원순 시장 쫓아갔고 또 지속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항의를 좀 할 거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아들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물고 가야 됩니다. 물고 이걸 수사하라. 박주신도 수사하고 이재명이도 수사하라. 공평한 수사를 해라. 정치검찰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정말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됐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서울시장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성남시장 건도 그렇고 제대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 대형 스캔들 아니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금 안 다루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건은 왜 아들 병역 비리 부분이 큰 사건이냐면요.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었다면 그냥 자복을 해버리고 아들을 군대를 보내버렸다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었어요. 네네네.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사과한다. 예. 근데 예. 문제가 큰 이유는 네. 만약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가 사실이라면은 네.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공개 재검한다고 했던 것이 네네네. 대국민 사기쇼가 된 겁니다. 예. 기자들 수백 명 모아놓고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버린 파렴치한 행위에서 이건 현대사에 길이길이 남을 예. 좌파 정치인의 우리 이것은 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우리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남고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무리한 수사도 하면서 왜 좌파는 봐주기 이런 그 시간 끌기 용납이 되는지는 우리가 제가 판단하긴 저도 언론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건데 언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 사법권에서도 공평하게 공정성을 잃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들이 다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꼭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왜 국내에 못 들어오는 건지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 2년 2개월 다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물어봐 주시고 민주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 제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무리 짓자면 우리 안동데일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지금 김상진 그 단장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피고들의 그 재판 진행 과정들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좌파 우파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 제대로 언론도 역할을 못 하는데 우리 안동데일리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 글을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를 위해서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또 김상진 단장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 예.